퇴직 후 바로 닥치는 현실. 낭떠러지 끝에서 기다리는 충격적인 삶의 변곡점.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자유와 여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묶여 있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닥쳐오는 공허함과 심리적 충격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50대 초반의 김 씨,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에 빠지다. 김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온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회사에서의 평판도 좋았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대로 탄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 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5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퇴직 후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당장 급하게 일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김 씨 같은 중년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퇴직 후 경제적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부터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 60대 여성 이 씨, 정서적 공허감에 빠지다. 이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퇴직 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씨는 서서히 외로움과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졌죠.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씨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며 그 공허감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의 정서적인 공허감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퇴직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50대 후반의 박 씨,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다. 박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후 이제는 좀 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몸을 돌볼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하지 않다 보니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박 씨는 결국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식단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에 닥쳐오는 현실은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 경제적인 대비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서적인 대비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공허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걱정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운동과 식습관을 소홀히 하면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잘 세우고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한다면 낭떠러지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낭떠러지가 아닌 다리를 놓는 법. 퇴직 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반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오롯이 본인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퇴직 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 위에 스스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목표 설정,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이전의 직장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60대에 접어든 한 남성은 평생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인 미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꿈이나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목표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퇴직 후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계획,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소비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죠. 그러므로 퇴직 후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금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에 퇴직한 한 부부는 여전히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많은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도 마치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금방 저축을 탕진하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에만 돈을 쓰는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노후 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 늦지 않게 시작하는 신체와 정신의 리셋. 퇴직 후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앞으로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때까지 쌓아왔던 생활 습관이 몸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퇴직 후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좋은 사례로는 퇴직 후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실천한 한 70대 남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위험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결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합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더딘 만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입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기회의 장.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입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만족,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퇴직 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다리를 놓는 것처럼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결정될 것입니다.